우리 몸에서 암이 발생을 할 때 암세포, 노화된 세포나 손상된 세포를 세포 자살을 시키는 그런 우리 자살 기능이 있거든요. 유방암, 암이라는 것 자체는 일정 우리가 염증성 질환입니다. 염증성. 근데 우리가 염증성 질환이라는 게 어디 뭐 골마가지고 오는 이런 염증이 아니고 대개 이제 세포막의 염증이라든지 아니면 핵의 손상에 의한, 그래서 우리가 대사질환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 또 이제 염증성 질환이라 이런 부분들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염증을 막아주는 치료가 암을 억제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염증을 막아줄 수 있는 이런 음식들을 한번 살펴보면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게 항산화제죠. 항산화제가 염증을, 우리가 활성산소가 많이 만들어져서 이게 손상을 주기 때문에 그걸 차단해 주는 물질. 그럼 우리가 많은 채소하고 그 다음에 뭐 과일류 이런 부분들이 항산화제 역할을 하고요. 그리고 그 오메가3 계통. 오메가3 계통은 이게 염증을 막아주거든요. 그래서 오메가3는 염증을 억제, 그 다음에 오메가6는 염증을 유발시키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 지방을 먹을 때 특히 오메가3 쪽을 많이 먹어야 염증이 줄어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장을 좋게 해줘야 장에 염증이 많이 없애줘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우리가 식이섬유가 많은 거, 그 뭐 통곡류라든지, 그 다음에 뭐 오트밀이라든지, 보리, 그 다음에 뭐 통곡류, 뭐 퀴노아, 이런 부분들을 많이 먹으면 식이섬유가 많으면서 이 식이섬유가 우리 몸 안에서 특히 장 안에서 만들어지는 염증을 억제해줘서 유방암에도 좋은 영향을 주고, 또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요, 유방암하고 장하고 관련이 많습니다. 특히 뭐냐면 호르몬 조절을 해주거든요. 우리가 유방암은 호르몬, 특히 양성암인 환자분들은 그 장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 몸 안에서 만들어진 여성 호르몬이 우리가 배출되면서 이게 간을 통해서 장으로 빠져나갑니다. 그런데 이게 나쁜 균들이, 장이 나쁘면 나쁜 균들에 의해서 그 여성 호르몬을 끌고 나가는 단백질들이 있거든요. 이 단백질들이 있어야 이게 대변으로 나가요. 그런데 이 단백질하고 이 호르몬하고 떼버려요, 나쁜 균들이. 그렇게 되면은 이 호르몬이 몸에 다시 들어와요. 이게 우리 몸에서는 일단은 내보냈기 때문에 부족한 만큼은 보충하거든요. 근데 보충되어 있는 데다가 다시 추가로 들어오니까 호르몬이 높아져서 오히려 암을 악화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제거하는 것도 사실은 식이섬유가 해주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식이섬유가 많은 이런 음식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발효 음식들을 많이 먹는 게 좋아요. 발효 음식들을 많이 먹으면은 말 그대로 또 식이섬유와 같이 장을 기능을 좋게 해주고 유익균을 바꿔주면서 호르몬 대사도 조절을 해주고 암을 억제시켜 줄 수 있는, 면역도 높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타민C는 유방암뿐이 아니고 모든 암에 다 해당이 된다고 봐야죠. 우리가 비타민C의 가장 큰 역할은 우리 세포 안에서 막 미토콘드리아에서 에너지가 만들어지고 하게 되면 산화물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1단계 해독에 관여하는 게 비타민C예요. 그래서 비타민C는 일단 우리가 산화물이 막 만들어지면 이게 날카로운 창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아무 데나 가서 막 찔러요. 그래서 뭐 세포막도 찔러서 손상을 주고, 그 다음에 핵에 있는 DNA도 손상을 주고, 그 다음에 안에 있는 미토콘드리아인지 라이보소om인지 이런 세포 안에 있는 장기들이 있거든요. 여기에도 손상을 다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비타민C는 손상을 주는 창과 같은, 여러분, 그 다음에 뭐 칼하고 날카로운 칼, 이러는 것에 해당되는 것을 일단 꺾어놔요. 그래서 찌르더라도 이렇게 둔탁하게 만들어서 상처를 많이 못 주도록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일단 비타민C예요. 응급처치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2단계 해독으로서 우리가 글루타치온이라든지 뭐 설포라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나와가지고 이것을 제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비타민C는 일단 무조건 세포 안에서 만들어지는 산화물들이 바로 사고를 치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하죠. 그리고 또 이제 비타민C는 우리가 콜라겐을 만드는 성분의 일부거든요. 우리가 암이 이렇게 세포가 떨어져 나가서 전이 되는 것을 막아줄 수 있도록 우리 암 조직에 콜라겐 막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도 암에 도움이 되고, 또 하나 유전자를 조절하는 역할도 합니다.
우리 몸에서 암이 발생을 할 때 암세포, 노화된 세포나 손상된 세포를 세포 자살을 시키는 그런 우리 자살 기능이 있거든요. 여기에 가장 관여하는 중요한 유전자가 P53이라는 유전자가 있어요. 이 유전자를 변이가 돼버리는 경우가 80% 암에서 변이가 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조절할 수 있는데 비타민C가 약간의 역할을 한다고 이렇게 많은 자료들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비타민C는 그런 면에서 아주 중요한 그런 그 비타민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비타민C가 많이 들어있어서 동물에는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 식물에 있는 거죠. 우리 비타민C들을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가 주변에서 잘 알고 있는 귤이라든지 레몬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많이 가지고 있고, 그리고 저는 우리 환자분들한테 비타민C를 비타민 나무를 많이 권해요. 비타민 나무 열매가, 비타민 나무라는 것 자체가 비타민C라는 뜻입니다. 비타민C가 워낙 많아서 이름도 비타민 나무라 하거든요. 이 비타민 나무는 우리가 가루로도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국내에서 일부 재배를 하는 곳이 있거든요. 그래서 대개 이제 7, 8월 달에 이거를 이제 생산을 하거든요. 그럴 때는 바로 따가지고 우리가 이제 공급을 받아서 하기도 하지만은 이게 이제 겨울이나 이럴 때는 냉동을 시킵니다. 그래서 냉동하는 것을 갖다가 우리 환자들한테 주기도 하고, 그래서 비타민 나무는 그 자체가 비타민 C 덩어리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라든지 우리가 야채 종류에는 녹황색 야채에는 대부분 비타민C를 다 많이 가지고 있고, 또 과일에도 비타민C가 이제 많이 들어있죠. 그래서 우리 일단 채소류나 과일류에는 대부분의 비타민C를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많이 섭취하다 보면은 충분히 비타민C를 얻을 수가 있고, 그리고 또 비타민C는 여러분들이 혈액 검사를 하면은 내가 어느 정도의 비타민C를 가지고 있는지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비타민C를 우리 암 환자한테 많이 쓰는 것은 고용량을 많이 쓰거든요. 근데 왜 제가 한번 혈액을 체크해 보라고 하냐면요, 의외로 체크하는데 혈액 수치가, 비타민C 혈액 수치가 낮은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높아도 지금 우리 암을 치료하는데 도움이 될동말동한데 수치가 낮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낮은 사람들은 내 몸에서 한마디로 항산화 작용이 잘 안 일어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한 번 정도는 검사를 해서 만약에 낮게 나온 분들은 정말 적극적으로 좀 하셔야 됩니다. 그 비타민 나무라는 게 저는 이제 우리 환자들한테 항상 이제 많이 주고 하기 때문에, 또 비타민 나무 차를 만들어 가지고 하기도 하고 하니까. 근데 비타민 나무는 원래 그 추운 한대 지방에서 성장하는 티베트, 그 다음에 저쪽 뭐 시베리아, 몽고 이런 쪽에서 주로 이제 자생하는 나무거든요. 전설이라기보다도 뭔가가 역사적 사건에 관여한 이런 이제 나무 중에 하나예요. 징기스칸이 유럽을 정벌하러 갈 때 유럽에서 이렇게 그 몽고군이 온다고, 언제쯤 올 거다고 예측을 하는데 그보다 훨씬 빠른 시간 안에 도착을 해가지고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당했다는 이런 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있어서 중요한 게 말을 쉬지 않고 달렸다는 거예요. 말이 쉬지 않고. 근데 말이 쉬지 않고 달릴 수 있게끔 하는 요인이 비타민 나무를 먹여서 그만큼 몸이 오랫동안 쉬지 않고 달려도 견디는 힘을 주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역사적으로 이 비타민 나무를 역사를 바꿨다는 그런 내용이 이렇게 책자 같은 데 보면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서도 말하듯이 쉬지 않고 달릴 수 있는 그 몸 안에 산화물이 달리면서 많이 만들어지는 부분을 비타민 나무가 항산화를 계속 시켜줬다는 그런 뜻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비타민 나무는 그런 걸 보더라도 상당히 그 암을 이렇게 치료하는 분들한테는 도움이 되는 그런 부분인 것 같고, 또 우리가 비타민 나무는 국내에서도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또 우리의 티벳이나 이런 데서 나오고 가루로 나와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다가 비타민 나무는요, 또 한 가지 뭐가 있냐면요, 지용성 비타민 C가 있어요. 우리가 보통 이제 천연 비타민 C라고 하는 건데 이거 자체가 천연 비타민 C죠. 그래서 지용성 비타민 C, 보통 아스코베이트 팔미테이트라는 이런 성분들을 같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이 안에는 오메가 7이라는 단포화 지방산, MUFA라 하거든요. 오메가 7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오메가 7도 아주 좋은 그런 우리 불포화 지방산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몸에 심혈관 질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좋고, 암에도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불포화 지방산도 같이 많이 가지고 있어서 우리 환자분들은 우리가 음식으로 해서 내가 비타민 C를 많이 공급을 받아야 되겠다. 더 집중적으로 공급을 받고 싶다. 그러면은 비타민 나무를 이용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지금 가루로 나와 있는 게 있어요. 근데 이제 가루로 나와 있는 게 되게 이제 티벳에서 가져온 거예요. 몽고나 티벳에서 가져온데 국내에서도 나오는 거하고 약간 좀 차이가 있어요. 그게 어떤 부분이냐면 되게 티벳이나 이런 데서 가져온 거는 제철에 생산을 못 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없으니까 되게 언제 따냐면 열매는 보통 7, 8월 달에 열려요. 근데 그걸 그냥 뒀다가 겨울철에 되면은 이걸 아마 나무 밑에다가 이렇게 천을 받치고 발로 찬대요. 그럼 우수수 떨어진대요. 그렇게 하고 생산을 하니까 여기에는 어떤 문제가 있느냐. 7, 8월 달에 이게 열매가 맺혔으면 그때 따줘야 되는 거라. 근데 그러지는 못하고 겨울철이 되면 우리 나무들은 겨울이 되면 영양분을 밑으로 다 뿌리로 내려버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약할 수도 있다. 효능이. 그런데 이제 7, 8월 달에 딴 거는 바로 이제 충분하게 영양소를 가지고 있는 이런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그 열매를 우리 환자분들한테 한 2, 30개씩 그냥 먹도록 하거든요. 근데 좀 약간 쉬어요. 하지만 이게 신맛이라는 것 자체가 비타민 C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좀 쉬더라도 먹도록 하고 또 아니면 그게 어려우면은 가루로 되어 있는 거. 그 다음에 우리가 차로 만들어서도 먹을 수가 있거든요. 이게 좋은 기호식품도 되면서 치료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비타민 C가 많은 나무입니다.